지난 2016년 설립돼 2020년부터 중국에선 유일하게 D램을 생산하고 있는 창신메모리. 지난달 중국 최초로 5세대 초저전력 D램을 개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를 5년 이내로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창신메모리에 우리 반도체 기술을 넘긴 혐의로 삼성전자 김모 전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8년 전 삼성전자를 그만둔 김 전 부장은 창신메모리에 취업해 설립 초기부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장이 삼성전자의 18나노급 D램 핵심 기술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삼성전자 관계사인 반도체 장비업체 전 직원 박모 씨도 기술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기술 유출의 단순 피해액만 수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반도체를 작게 만드는 경쟁이 주춤하다 해도 나노급 D램을 양산할 수 있게 기술 격차가 줄면서 향후 실제 피해액은 수십조 원일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특히 두 사람 외에도 하청업체 출신 등 실무 인력 수십 명이 기술 유출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 2명의 구속 여부는 모레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이 같은 첨단 기술 유출 범죄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기술 유출 적발 건수만 10년 새 가장 많은 21건으로 수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건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율주행차의 권위자인 카이스트의 한 교수가 레이저 인식 핵심 기술 라이다를 중국으로 유출했다는 의혹. 전 세계 과학 인재를 흡수하는 이른바 중국의 천인 계획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첫 사례고 단순한 사건이 아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기술 유출 범죄는 해가 갈수록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급기야 공장을 통째로 베끼려 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전 임원 등이 반도체 공정 자료를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을 지으려 한 건데 이로 인한 예상 피해액만 최소 3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경찰이 기술 유출 등 경제 안보를 해치는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 결과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적발에 송치된 해외 기술 유출 건만 21건으로 작년보다 75% 늘었습니다.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수치였는데 이 중에는 국가 핵심 기술도 2건 포함됐습니다. 핵심 기술 유출은 이미 투입된 수천억 원의 연구비는 물론 향후 국가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반도체 전쟁을 벌이는 중국이 반도체 전문 인력을 대거 영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도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내 산업기술 보호와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국정원과 법무부,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킨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네, 이 사안 취재한 법조팀 박솔립 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이번 사건 아직 공범들이 다 붙잡힌 건 아니죠? 검찰 수사가 더 진행되겠네요. 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검찰은 삼성전자 부장급 전 직원 외에도 공장을 설계한 관계사 임원, 그리고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중 핵심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건데 검찰은 여전히 공범이 얼마나 되는지 극도로 함구하며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는 지난 5월 국가정보원이 이들의 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년 동안 기술 유출은 진행됐고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들도 모두 중국에 있다 보니 그만큼 수사가 진전을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핵심 인물 2사람이 지난 10월 국내에 귀국하면서 수사가 급진전을 이루게 된 겁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범행 자체도 이게 은밀하지만 기술을 빼서 갖다 주는 곳이 해외다 보니까 수사가 당연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수사를 해서 겨우 재판 법정에 세워도 처벌이 생각만큼 무겁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해외 기술 유출은 법대로만 하면 징역 15년, 네. 국가 핵심 기술이라면 30년까지 처벌할 수 무겁군요. 있는 네. 중범죄입니다. 네. 하지만 그건 법조문 얘기고요. 법원의 판결은 훨씬 약한 게 현실입니다. 법조문과 실제 판결문의 간극이 큰 셈인데 네. 은밀한 범죄여서 입증도 어렵다 보니 2021년 기준 1심 판결에서 무죄가 60%였고 꽤 높군요. 27%는 유죄지만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검찰은 지난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 유출 양형 기준을 올려달라 요청했고요. 네. 대법원은 내년 4월까지는 처벌 기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네, 법과 판결의 괴리가 좀 큰 범죄군요. 박소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